지난 시간 헬스 토픽에서는 과일 섭취가 이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과일이 가지고 있는 과당, 이 과당이 많이 들어있는 과일의 어떤 과도한 섭취는 오히려 지방간 상태를 악화시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일을 항상 조심을 하셔야 된다. 그리고 건강검 식단에서는 과일 섭취량을 여러분들이 주먹 한 개 크기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채식이 무조건 몸에 좋은가 에 대해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내원을 하셔가지고 제가 식단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하면 저는 평상시에 채소를 많이 먹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과연 그러면 채소를 잘 섭취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또 자세하게 여쭤보면은 건강하지 않은 방법으로 채식을 하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제가 관련 논문을 찾다 보니까 재미있는 연구가 있어가지고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 연구는요, 스님과 그다음 일반 대중 간의 단면 연구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비교를 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스님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주로 하시죠. 이 스님과 일반 대중 간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의 유병률과 그 다음에 지방간과 관련되어 있는 혈액 검사 지표들을 쭉 나열해서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스님이라고 해서 일반 대중분들보다 지방간에 대한 유병률이 낮으냐?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스님들이 채식주의 식단을 선택을 하시더라도 우리나라 사찰 음식의 구성을 보면 탄수화물, 카보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탄수화물 그 대부분 당분일 겁니다. 당분이 한 67.3%를 차지를 하고 있고 단백질과 지방의 함유는 그 탄수화물의 3분의 1도 안 되죠. 각각 따졌을 때는요. 그렇게 낮은 비율로 들어가 있다는 말은 결국에는 고당분 식단이다라는 건데요. 주로 보면 곡식 중심의 식단이시죠. 그렇게 한다면 이 채식주의의 식단이라도 고당분 식단일 경우에는 채식주의를 하지 않는 분들보다 훨씬 더 위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연구는 이제 단면 연구고 건강검진센터의 내원한 분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이기 때문에 한계는 있습니다만은 재미있는 결과죠. 채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복부 비만이나 고혈압이나 당뇨나 지방간이나 이러한 생활습관병을 가지고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 심지어는 이제 채식으로 인해서 우리만 꼭 필요한 철분이라든지 단백질이 부족함으로 인해 가지고 빈혈이라든지 골감소증 또는 근육량 감소 로 이어지는 이런 모습들도 볼 수가 있게 되거든요. 과일과도 똑같습니다. 그죠? 과일이 무조건 몸이 좋다 또는 채식이 무조건 몸이 좋다라고 두루뭉술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오히려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채소를 많이 먹고 있어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건강을 위해서는 옳지 않은 방법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각 채소의 하위 분류, 많이 드시는 채소가 과채류냐? 과채류냐면은 이제 열매 채소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수박도 과채류입니다. 참외도 과채류고요. 그죠? 그러한 과채류를 많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은 경엽채류라고 그래서 잎, 줄기, 꽃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지, 전분성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지 아니면 비전분성 채소를 많이 드시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분을 하셔서 생각을 하셔야 되고, 무엇보다 곡식은 식물들이 만들어내는 열매입니다. 그 열매 속에는 당연히 저장되는 에너지원으로서 녹말이라든지 아니면 당분으로 대사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곡류는 채소와 엄격하게 분리를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채식이라고 해서 콩을 많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옥수수를 많이 드신다든지 그 다음에 통곡물을 많이 드신다든지 하는 것은 건조금 식단에서는 권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자체가 혈당의 급격한 상승을 유발할 수가 있게 되고 고당분 식단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식은 비전분성 채소, 우리가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당분이 많이 들어있지 않은 급격한 혈당 상승을 유발하지 않는 채소들을 기반을 해야 되고, 대표적으로 우리가 쉽게 먹을 수 있는 방법으로선 디톡스밀을 권장을 드리는 거죠. 채소에 대해 가지고도 우리가 하위 분류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세밀하게 들어간다면 이 채소를 어떻게 조리해서 먹느냐, 샐러드를 먹는데 그 샐러드 위에 드레싱을 뿌려서 먹느냐, 그러면 그 드레싱은 어떤 종류여야 되느냐, 그 다음에 식사 방법, 이걸 익혀서 먹느냐, 갈아서 먹느냐, 즙만 내려서 먹느냐, 이런 식사 방법들도 아주 세세하게 감안을 하실 수가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세밀하게 우리 식단을 구성을 할 때 우리의 건강함을 지킬 수 있고 더욱더 건강한 자유를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난 채소를 먹고 있어요. 많이 먹고 있어요. 근데 그 채소가 과체류인 겁니다. 과일인 겁니다. 또는 곡식인 겁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잘못된 형태, 또 오히려 우리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그런 채식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헬스 토픽은 여기까지고요. 또 다음 시간에도 재밌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